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을 포함한 해외 수입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이 코로나19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국외 우편물과 화물을 통해 유입됐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한국산 물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수입 의류와 물품으로 감염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7일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 수입 의류를 검색하면 역정, 한국산 수입 의류에 코로나가 있는가 등의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은 공식 위챗을 통해 최근 항저우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외국 수입 의류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민들은 비필수적 수입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샤오싱시 당국은 수입 자재 풀품의 예로 코로나19 상황이 특히 심각한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나 물품을 특정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수입 물품을 구매한 적 있는 인원, 특히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산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핵상 검사를 한 차례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은 현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코로나19가 해외 우편물이나 화물을 통해 유입됐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미국의 바닷가재가 코로나19의 근원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12월 이전인 그해 7월 미국에서 폐렴이 유행했고 같은 해 11월 미국의 바닷가재가 우한으로 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한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 상인이 미국산 바닷가재와 바닷가재 포장지를 만졌고 최초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다소 황당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전문가들이 그간 발표한 콜드체인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보도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뿐 아니라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도발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한한령이 한국 차기 정부에 달렸다며 보도를 낸 것인데요.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가 잇따라 방영되는 등 한한령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이 향후 한중 문화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7일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올해 중국에서 5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며 양국 문화교류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선거 기간 사드 배치를 주장한 윤석열 당선자의 정치적 결정이 향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암묵적으로 적용해온 한류 금지령 해제가 차기 정부의 정책에 달려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한국 드라마가 2017년 이후 처음 중국 방송규제 당국인 광전총국심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한국에서는 양국 문화교류의 유턴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윤 당선자의 대통령 당선과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 옹호론이 이 같은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인 리차오 려오닝 성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윤 당선자의 정치적 결정이 양국 문화교류의 낙관적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양국 국민의 문화적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 당선자는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간 문화적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됐다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더 나은 소통을 원하지만 이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중국에 대해 취할 정책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가 직간접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할 경우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셈입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 1월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가 한국 드라마로는 6년 만에 처음 한한령을 뚫고 전파를 탔습니다. 이어 이달 초에는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2017년 이후 처음 중국 광전총국심의를 통과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슬기로운 감방생활과 또 오해영, 2년왕 후의 남자 등 3편의 드라마가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에서 나란히 방영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콘텐츠의 문을 연 중국 시장 상황이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정풍 운동 영향으로 중국은 공산당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자국 콘텐츠와 연예인 등 사회 전반에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사이버정보 판공실 CAC는 아이돌 팬클럽을 단속하기 위해 글, 사진,
영상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게시물 15만 건 이상을 삭제하고 관련 계정 4,000개를 폐쇄했습니다. 연예인 인기 순위 발표, 미성년자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일, 예능 프로그램 유료 투표도 금지됐습니다. 중국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광전총국은 불법을 저지르고 덕성을 상실한 사람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이 부정확하고 당과 국가의 마음이 떠난 자, 덕성과 미풍양속을 상실한 사람, 법규 공공질서 위반자 등 방송 출연 금지 대상자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팝 아이돌과 팬덤도 일정 기간 웨이보 계정을 정지당하는 등 규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콘텐츠에 침투한 중국 자본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TVN 여신강님과 빈센조가 인스턴트 허구어, 중국 브랜드 광고판, 중국 기업이 만든 비빔밥 PPL을 삽입해 시청자들의 반감을 산 바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2회 만에 방영 취소된 SBS 조선구마사 역시 중국 자본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작사가 중국 자본이 투입된 드라마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100%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라고 해명할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한한령이 해제되면 한국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가 벌어들일 수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규제가 심화된 중국 연예계 상황과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입니다.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최근 몇 년간 한류 콘텐츠의 위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역사 왜곡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윤 당선자가 어떤 행보를 보이든 이틀을 깨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네티즌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진작에 한국 수입을 봉쇄했어야 했다. 윤석열이 한국 역사상 가장 반중적인 대통령이다. 지금 한국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험 회피를 위해 준비 중이다. 그해 사드 때에 한국 화장품을 팔던 내 친구가 파산했다. 이 윤석열이 제대로 시작하면 한중 무역액 중 한국의 화장품, 의류, 자동차 등을 대폭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것들과는 이제 같이 놀 생각도 하지 말자. 다들 그 나라를 위하는 척할 필요 없어. 애초에 미국을 따르는 개와는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르죠. 항저우 발병의 원천이 공식적으로 해외 수입 의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왔는데 바로 한국의 바이러스 품종이 변이된 것 아닙니까? 한국 교수님, 당신 말대로 전 세계가 한국 것이니 해고염수와 코로나19도 당신들의 것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건의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맨날 한한령을 탓하고 있다. 나는 너무 현명한 처사인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도 중국의 도움으로 돈은 챙겨가면서 매번 우리 보고 물러가라고 욕을 하잖아.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